야, 그 유튜버 하는 벤인가 빵인가? 걔가 재무제표 꼭 보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많어? 펄, 로이, 에비다 이거 뭐냐 도대체? I wanna retire, 벤입니다. 요즘 하는 게 많아서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수능 준비하는 학생도 아니고 이상하게 할 게 많아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서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는데 관심 받고 싶어서 또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주식 하시는 분들이 꼭 보시는 주식할 때 꼭 필요할 것 같은, 왠지 엄청 어려울 것 같은, 나도 한 번은 들어봤다 하는 PER, PBR, ROE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PER, PBR, ROE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이게 뭔지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 세 가지 수치를 보는 관점이 전문가들이 보시는 관점이랑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제 말이 안 맞을 가능성이 훨씬 크지만 저는 이 수치를 이런 식으로 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PER, per, price earnings ratio, 주가 수익 비율. 네이버에 이걸 검색해 보시면은 자, 이렇게 저평가, 고평가 등등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내 마음대로 쉽게 정리하자면 PER은 이 주식의 가성비가 있냐 없냐, 투자 대비 원금을 얼마에 찾을 수 있나를 저는 메인 포커스를 두고 봅니다. 예를 들어 브레빗 주식 가격이 25불 정도 하는데 1년 동안 이 하나의 주식 25불짜리 한 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불이라고 칩시다. 자, 다시 말해 여러분이 브레빌 주식 25불짜리 한 개만 계속 가지고 있어요. 주식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칩시다.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을 올리고 지출할 거 하고 빚 갚고 할 거 다 하고 남은 돈, 수익금을 1년에 나에게 일부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25불 주식 한 개 있으니 1년에 일부를 받으면 몇 년 동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다시 원금을 찾을까요? 25년이죠. 이 주식을 25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내가 투자한 원금 25불을 25년 만에 수익금으로 찾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게 바로 PER, 펄입니다. 그럼 포뮬라 공식으로 말하면 주식 가격 25불 나누기 수익 1불에서 PER은 25가 되는 겁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또 다른 예로 딜롱이의 주식 가격이 40불이라고 칩시다. 그럼 1년 동안 이 딜롱이 주식 한 개 40불짜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5불이라고 칩시다. 그럼 주식 가격이 40불 나누기 수익 5불에서 PER은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식을 8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내가 투자한 40불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두 회사 중에 하나의 회사에만 투자해야 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당연히 딜롱이겠죠? 왜? 브레빌은 내 원금을 25년 안에 갚아준다고 하고 딜롱이는 내 원금을 8년 만에 갚아준다고 하니 당연히 내 원금을 빨리 갚아주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PER엔 꽤 많은 함정이 있어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이걸 이해 못하셨더라도 괜찮아요. 저는 PER 수치에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수치가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거품일 가능성도 있고,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가 찾지 못한 원석인 다이아몬드주, 가치주라고 설명하는데, 저는 아마추어라서 그분들의 심오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지 부분적으로 동의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관점이고요. 어쨌거나 PER 숫자가 주는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첫째, 업종별로 PER의 평균 수치가 다 다르다. 예를 들어 바이오주나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하는 기업들은 이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 바이오주 중에 PER이 100이라고 치면 이건 내 원금을 100년 만에 갚는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10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럼 PER 100 이렇게 높은 숫자가 의미하는 건 100년 만에 원금을 갚는다는 뜻 말고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 이 바이오주는 미래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니까 이 비용의 가치가 PER에 미리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둘째, 반면에 이 PER이 100이나 되는 이유는 한 주식 가격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작아서
고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예를 들어 PER이 2인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와, 이 기업 나에게 원금을 2년 만에 갚아줄 만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찾았다. 찾았어. 내가 가치주를 찾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출판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출판하는 기업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기업의 PER이 낮다는 이유만 가지고 투자한다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PER을 보실 때는 미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되기 때문에 PER 하나 가지고만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어서 싸다 또는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어서 비싸다 라는 논리는 저에게 많이 안 와닿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 PER 말고 같이 봐야 되는 게 PBR과 ROE인데요. 먼저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 한글로 주가 순자산 비율.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건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이 망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당장 없어지면 그 기업이 얼만큼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 약간 헷갈리시죠? 예를 들어 책을 출판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식 한 개가 10불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회사의 사장님이 갑자기 나 이제 이거 점포 정리할래. 빚져 있는 거 갚을 거 다 갚고 주주들에게 다시 돈 돌려줘 했을 때 여러분이 이 회사를 청산하기 전 산 주식의 가격이 10불, 이 회사 사장이 다 정리하고 다시 돌려받는 돈이 똑같이 다시 10불이라면 PBR의 수치는 1이 됩니다. 왜 1이에요? 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설명하려면 많은 다른 설명이 필요해서 오늘은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PBR 1이라는 건 이 회사를 내가 10불 투자했으면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당장 청산했다고 했을 때 원래 투자한 10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출판 기업이 청산했을 때 주주가 손해보는 게 있다 없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만약 이 출판 사장님이 빚이 좀 많아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했는데 주주들에게 10불은 다 못 돌려주고 8불만 돌려준다면 10불 나누기 8불 하면 1.25, PBR이 1.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PBR이 아까 말씀드린 1보다 높으면 이 회사가 청산했을 때 내가 투자한 원금을 못 받는다라는 말이 되고 PBR이 1보다 낮으면 그래도 안전빵으로 내가 투자한 원금은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함정이 있습니다. PBR이 높다고 위험하고 PBR이 낮다고 안 위험하다라고 해석하는 건 조금 곤란해요. 주식 가격은 미래의 가치를 미리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수치를 볼 때 이 기업의 섹터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순자산, 예를 들면 부동산이나 매장이 많은 회사는 PBR이 낮은 가능성이 많은데 반대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은 PBR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개미인 내가 PBR을 보는 관점은 PBR이 높다고 안 좋고를 따지려고 보는 게 아니라 PER 앞에 배운 것과 함께 쓰면서 이 주식은 미래의 성장성과 기대치가 높다 안 높다 딱 이 정도만 보려고 이 수치를 확인합니다. 야, 벤, 그럼 넌 도대체 뭘 보는데? 라고 물으시면 ROE. 저는 이 수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앞에 설명한 PER과 PBR은 제가 주식할 때 그렇게 깊게, 아주 깊게 보는 편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볼 때 PER과 PBR은 그냥 어떤지 참고용일 뿐이고요. 물론 이건 제가 주식할 때 고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ROE, 재무제표와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Return on Equity, 리턴 수익률, on equity, 자기 자본. 쉽게 말해 1년 동안 equity, 자기 자본으로 얼만큼 돈을 벌어들였느냐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asset, 자산은 equity, 자본 플러스 liability, 부채라고 재무제표편 영상에 말씀드렸는데요. 재무제표편을 안 보고 오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보고 오시고 만약 그 영상을 보셨는데 헷갈리시면
지금 한번 다시 보시고 오세요. 근데 제가 그때 설명을 너무 잘해서 한번 영상을 보셨으면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다시 ROE로 돌아가서 Return on Equity, 자기 자본인 equity로 return, 얼마나 return, 수익률을 냈냐 라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브레빌 equity 자기 자본이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냥 간단하게 100불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ROE가 22%라고 칩시다. 딜롱이의 equity 자기 자본도 100불 똑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ROE가 10%라고 칩시다. 그럼 브레빌의 경우 자기 자본 100불로 22%의 수익률 22불의 이익을 내는 거고, 딜롱이는 자기 자본 100불로 10%의 수익률 10불의 이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저번 영상부터 계속 브레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주식을 좋아서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브레빌을 오래 가지고 있어서 저에겐 친근한 느낌이라서 제 마음대로 브레빌을 예시로 드는 거니까 오해하시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ROE를 정리해서 말하면 ROE가 높다는 뜻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잘 낸다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5년 연속 ROE가 10% 이상이면 그 주식은 장바구니에 넣어요. 버핏 큰 형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 ROE가 3년 연속 15% 이상이면 아주 좋은 기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식 하실 때 꼭 보게 되는 3가지 용어만 준비했는데요. 이 지표를 보실 때 하나의 수치 가지고 좋다, 사야겠다, 안 좋다, 안 사야겠다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재무제표를 토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가면서 좋은 주식 고르는 법을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감으로 주식합니다. 감으로 주식해요. 요즘은 IT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서비스의 이용 고객 수, 기술 등등 디지털 기업들의 중요한 평가 지도를 재무제표에서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부질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감이 중요한데, 기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서 재무제표 보는 능력 플러스 막 살아 꿈틀거리는 감, 이게 합쳐지면 무조건 좋은 주식을 찾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전문가분들은 아마추어인 저랑 생각이 다르실 거예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서 많이 부족하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ROA, EBITDA, EPS 등등등 이런 걸 정리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할 게 되게 많아요. 갈 길이 되게 멀어요. 근데 이건 주식 채널이 아닌데 계속 주식만 이야기하네요. 그럼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바이!